오늘은 여러분께 독일 산업이 과연 중국 없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독일 제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독일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는 산업 경쟁 구도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독일이 어떤 딜레마를 겪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결국 독일이 자국 제조업 기반을 송두리째 잃을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다뤄볼 텐데요. 이 문제가 단순히 독일에 국한되지 않고 유럽 전체, 그리고 글로벌 무역 질서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함께 생각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먼저 독일이 왜 중국에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제조업 강국으로 자동차, 기계, 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해 왔습니다. 특히 2000년대부터 중국 내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에 독일도 고가 자동차나 공작 기계, 화학 제품을 대거 수출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봤죠. 그 결과 독일에게 중국은 미국과 함께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 중국이 저렴한 소비재를 생산하며 성장하던 시절에는 독일이 별다른 직접 타격을 입지 않았는데, 이제는 중국이 첨단 기술과 고부가 가치 제조업까지 섭렵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2019년만 해도 중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순수입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중국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수출 역량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면서 이제는 세계 최대 자동차 순수출국이 됐습니다. 중국이 1년에 500만 대 이상의 순수출을 기록하는 반면 독일은 자동차 순수출 규모가 과거에 비해 반토막이다 120만 대에서 130만 대 정도로 크게 줄어들었죠. 이처럼 독일이 가장 자신 있어 하던 분야에서 중국이 이미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고, 그 여파가 제조업 전반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나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화학 제품 등 다른 분야에서도 중국 제조기업들의 급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공격적으로 자국 산업에 투자와 보조금을 쏟아 부은 덕에 생산 원가를 크게 낮춘 데다가 자국 시장에서조차 외국 기업 진입을 막거나 제한을 두는 식의 정책을 남발하다 보니 유럽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 딜레마는 독일이 이런 중국의 공격적 산업 정책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무역 제한 조치나 자국 내수를 활용해 반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한편, 또 한쪽에서는 중국이 독일 수출품에 보복 관세를 물리거나 현지 생산 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독일 정부가 최근 중국산 전기차에 높은 관세를 매기자는 유럽연합 내의 결정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중국 시장에서 독일 자동차나 기계, 화학 제품의 판매가 줄어들까 걱정된다는 것이었죠. 과거에도 독일은 중국과의 충돌을 최대한 피하려는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독일 기업들이 중국에 세운 공장이나 현지 법인도 이미 상당하기 때문에 중국이 공격 모드로 나오면 이에 따른 피해도 적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처럼 중국 시장만 쳐다보며 중국의 보복이 두렵다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 더 큰 제조업 붕괴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이미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제조 역량을 쌓았고, 더 이상 저가 소비재만 만들던 때와는 달리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기계, 화학 등에서 독일과 정면 충돌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무지막지한 보조금 정책과 낮은 인건비, 그리고 지역 간 경쟁을 부추기는 정부 주도의 투자 정책으로 인한 과잉 생산을 수출로 풀어내고 있죠. 이렇게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물량은 저렴한 가격으로 세계 시장을 잠식해 갑니다. 유럽 시장마저 중국 제품에게 속속히 잠식당하면 독일은 수출 시장을 줄줄이 뺏기고 내수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지키지 못해 제조업 기반이 축소되는 이중고를 겪게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독일은, 더 나아가서 유럽은 어떻게 해야 이 제2의 중국 쇼크를 완화하면서도 산업 기반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 일본 등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 공조해서 중국의 내수 부양책을 더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국이 지금처럼 자기 나라 안에서는 소비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는데도 인위적으로 제조 설비만 키워서 무지막지한 수출 공세를 펼치니 글로벌 무역 불균형이 심해지고 마찰이 커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중국산 전기차, 풍력터빈, 배터리, 기계류 등에 대해 반덤핑 관세나 보조금 상쇄 관세 같은 무역 수단을 적절히 발동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과감히 관세를 물리는 사례와 비교하면 오히려 이유는 상당히 신중하게 WTO 규범 내에서 움직이고 있죠. 독일이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면 다른 유럽 국가들이 아무리 결단해도 정작 제일 큰 이해관계자인 독일 제조업은 계속 어정쩡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유럽 내에서도 내수 시장의 구매력이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지만 자국 내 영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 보조금을 주더라도 탄소 배출 기준이나 생산 과정의 지속 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도록 한다면 단가를 낮추려고 석탄이나 과잉 보조금을 이용하는 중국 제품들은 사실상 혜택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일부 국가들은 환경 및 노동 기준을 만족해야만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는데요. 이를 EU 차원에서 좀 더 강하게 그리고 통일된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방어적인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 차원에서 산업 공동기금을 마련하고 여기에 독일이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은 국가별로 분산된 보조금을 주다 보니 각자 자기 나라 업체 유치에만 집중하거나 중복 투자를 해서 자원 낭비가 발생하는 등 규모의 경제를 잘 살리지 못한 편입니다. 또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기면 그만큼 추가로 발생하는 관세 수입을 EU 차원에서 모아서 주요 첨단 산업이나 친환경 분야에 재투자하는 구상도 있습니다. 이처럼 방법론이 없지는 않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중국이 보복하면 어쩔 건가라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독일 대기업들은 이미 중국 내부에 공장을 세워놓았고 매출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가 대놓고 중국 제품 막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에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산업계 전체를 보자면 일부 기업이 중국에서 계속 돈을 벌다가 결국 본국의 제조와 기술 역량이 약화되면 그건 독일 전체의 산업 생태계엔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즉 독일 내 엔지니어와 부품사, 노동자들이 설 자리를 잃는 셈이죠. 결국 핵심은 독일이 단순히 중국에게 맞서기 싫어서 방치하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자국 제조업 기반 전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여러 지표에서 독일이 2018년 이후 전반적인 산업 생산이 계속 줄고 있고 경쟁력이 빠르게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 제품이 유럽 및 글로벌 시장을 잠식하는 속도가 예전보다 훨씬 가파르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독일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독일 산업은 중국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꽤 복잡합니다. 단기적으로야 여전히 독일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고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의 생산, 공급망이 막강하기 때문에 완전히 탈중국을 꿈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에 치이고도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제조업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것도 사실이죠. 낡은 원칙에만 집착해 무조건 시장을 개방해 두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독일이 산업정책과 무역정책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설계하고 환경, 노동 기준에 걸맞는 수입 규제, 그리고 자체 기술 혁신 투자 확대 등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가파른 산업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는 결코 간단치 않지만 유럽의 제조업 강국 독일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무역 질서와 산업 구조도 크게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독일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